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1일 1문제의 주제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2차 함수 살짝만 복습하고 한번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a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y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최고차항이 2차식이라서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가 위로 볼록, a가 0보다 클 때가 아래로 볼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하기도 했어요.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축,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말했고, 그 말은 이 꼭지점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된다면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a x-p제곱 더하기 q의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꼭지점이 p, q가 되고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서 그냥 x는 p가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까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이 2차 함수식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했던 얘는요, 2차 함수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정의,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표준형을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쉽게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형이 적혀져 있으면 꼭지점을 찾기가 쉽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바로 알 수가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선 단원에서 이런 제곱, 완전 제곱의 형태잖아요. x-p제곱이라는 것은 이러한 제곱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더라? 그렇죠. 얘를 전개했었어요. 기억나요? 전개한 형태의 식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2차 함수식을 전개한 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식은 이렇게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알아보기 쉽게 표준형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전개된 형태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가 적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일반형을 줘놓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변환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배워볼 거예요. 자,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a라고 하는 이 최고차항으로 이 x제곱을 묶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bx가 나올 수 있게 이 a와 요 x항이 곱해져서 bx가 될 수 있게 하는 계수 a분의 bx를 넣고요.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c라고 하는 상수항은 뒤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일반형이 형태가 있을 때 얘가 일반 완전 제곱식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 게 뭐였냐면 이 x제곱이랑 x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식에서 막 x를 더하고 빼고 하면 일이 커지거든요. 건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연수가 만약에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다. 그럼 얘가 1이기만 했으면 4가 됐을 거 아니, 완전 제곱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었으면 완전 제곱식이었을 건데 이 숫자 4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 괄호 안에 여기까지만 잘라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해 가셨어요? 그 생각인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c라고 하는 상수는 일단 뒤로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애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최고차항이 a와 곱해져서 나왔고 x라고 하는 요 항이 요거하고 곱해져서 bx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x까지의 항, x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은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얘가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되려면 이 얘가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되려면 우린 이미 배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요 x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뭐라고요? 절반의 제곱을 더하면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절반이면 2a분의 b잖아요. 2a분의 b의 제곱, 그러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찝찝하지 않으세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2a분의 b의 제곱으로 썼어요. 근데 뭔가 조금 찝찝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맘대로 지금 얘를 더해버렸잖아요. 식이 그러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하죠? 간단합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얘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를 빼버리자 이 말이야. 더했다가 빼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다 뺐다 했으니까 제로 되는 거잖아요. 식의 변화 없는 거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해서 얘만 밖으로 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c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게 2차 함수식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얘가 숫자여야 훨씬 편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방금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를 일반형이었잖아요. 얘를 바꿔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얘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그냥 x제곱 더하기 2x까지 남겨놓고 자연수 뒤로 빼고요. 요거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절반이 1,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1을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을 뺀다 그랬죠? 그 다음 요거랑 요 앞에 있는 숨겨진 개수 1이 곱해져서 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갈 테니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얘는 표준형이 된 겁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인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최고차항을 2로 만들어 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4라고 해볼까요? 6x 말고 2x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건 뭐다? 맞아요. 이건 일반형이에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2로 얘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절반의 제곱 어떻게 되죠? 숫자가 조금 분수가 나오면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 숫자를 깔끔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x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기 쉽다.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두고요. 뒤에 자연수는 그대로 뺀 다음에 이 x제곱 마이너스 2x에 어떤 자연수가 붙어야 완전제곱식이냐? x 앞에 있는 개수 이 마이너스 2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다. 근데 내 맘대로 1을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1을 빼줬다. 그리고 얘하고 전개해서 이 항만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x-1의 제곱하고 플러스 1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1,12.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이해가셨나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여러분 이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형이라고요.
일반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매우 힘듭니다.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매우 힘들어요. 일일이 점을 찍는다. 물론 선생님 공부방 할 때 그렇게 하는 친구도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는 풀 수가 없게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해요. 자, y는 최고창 2로 묶고 x제곱하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애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뒤에 숫자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 마이너스 2x를 보고 요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시켜준다. 그리고 요 애를 전개해서 밖으로 뺀다. 그러면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6이 되죠. 자, 그럼 나는 이 함수식의 표준형을 찾았습니다. 그럼 꼭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1,6이 꼭지점인 거죠. 여기를 꼭지점으로 그리고 이 x-1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이 꼭지점인 거죠.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애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하나만 더 적어주면 좋아요. 여기 이 y 절편을 찾기가 쉽거든요. 일반형의 장점은 y 절편 찾기가 쉽다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y 절편 하나까지 딱 더해주면 완벽합니다.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에 0을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y는 c, 즉 여기에 있는 이 c, 방금 8이었던 요 애가 y 절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축과 만난대. 여러분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할까요? 사실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라고 했는데요. 얘가 x축과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볼까요? x축과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y 절편 어떤 그래프가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가 뭐 어느 쪽에 꼭지점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x축이랑 만날 거 아닙니까?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잘 보시면 y가 0일 때죠. 그쵸? 우리가 y축과 만난다는 거는 x절편이라고 했고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으라 그랬고 x절편 구할 거면 y에 0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y에다가 0을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봤다. 이게 뭡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는 0이라고 놓고 지금 요 그래프가 요 식이, 이 2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을 써야 합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근해 공식 안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기억나세요? 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서 b가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헷갈리니까 주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6, 그래서 루트 13 나오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하나는 2분의 7 플러스 루트 13, 나머지 하나는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래프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쭉 훑어봤어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로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 참수하면 계속 표준형 일반형 변하는 거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복습하면서 요 2차 함수식 그래프 왔다 갔다 일반형 표준형 왔다 갔다 하는 거 완벽하게 익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앞으로 수학은 계속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느낌일 겁니다.
오늘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앞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곱셈 공식 이런 걸 모르면 이 2차 함수 단원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수학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다 하고 가셔야 해요. 아니면 다시 백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은 꼭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가시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개념도 꼼꼼하게 잡아가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꼭 개념 적용하시고 개념 정립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